안녕하세요. 흔히들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매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매도는 수익이 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매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익절매와 손절매입니다. 익절매는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거고 손절매는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익절매도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먹으려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닌가요? 예전에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하루 만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재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먹으려고 수익 매매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틀 후에 고스란히 다 토해내고 빠져나왔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라는, 아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단순히 이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꼭대기까지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매도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냥 꼴리는 대로 무작정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게 매도입니다. 본전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이죠. 일단 매수와 동시에 매도 계획에 대해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타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매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면 단 몇 분 만에 10%에서 2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하락 시 기계적으로 전량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 하락 시 50% 매도하고 하락폭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보통 1%에서 2% 정도 하락을 시키면서 시간을 끌다가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고 순간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분할 매도를 했을 때는 다시 50%를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매도창과 매수창에 미리 수량과 가격을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창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수량과 가격별로 차등해서 미리 입력을 시켜놓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단타 매매 기법은 단순히 가르쳐준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타는 수년간 실전 매매를 통해서 돈을 날리고 깨지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면 단타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타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대략의 목표 매도가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종목을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죠. 또한 매주 혹은 매달 분산 투자 종목들의 수익률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상승한 종목들과 하락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승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놔두고 하락 종목들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상승 종목들은 잘라먹고 하락 종목들은 물타기를 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상승 종목은 안달 조급증의 법칙에 빠지기 쉽고 하락 종목은 원금 보존의 법칙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원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할 때 매도를 못하는 거죠. 절대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원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매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지치기를 하거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귀찮고 힘은 들겠죠. 하지만
손실을 줄이거나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손실이 5% 내에서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10% 정도의 접근을 했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물량을 털어내거나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반등이나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력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통해서 털어내거나 전량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기술 분석,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추세 분석과 주식시장의 대내의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수한 종목이 좋아도 주식시장의 대내적인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종목은 상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에 대한 대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량 손절매를 하지 않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물량만 가지고 있다면 바닥을 다질 때 물타기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익절매나 손절매를 통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종목이 괜찮다면 매도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를 계속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무제표가 엉망인 계좌주라면 미련을 버리고 그냥 전량 손절매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좋은 종목들이 널렸거든요. 계좌주를 붙잡고 고생할 시간에 빨리 손절매하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면 금방 손실을 회복하고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매도해야 할 때 매도를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급격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엔 주식 투자에 대한 회의만 갖게 되죠.